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광양만권에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이 들어섰습니다. 신산업 투자를 통한 포스코의 체질 개선과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밀집한 율촌산단.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HY 클린메탈 공장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폐 배터리를 분쇄한 가루에서 니켈과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해 이를 다시 2차 전지 부품 소재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연간 전기차 8만 대에서 나오는 폐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인접한 포스코 퓨처엠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포스코 그룹의 어떤 2차 전지 소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오는 2030년 예상되는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60조 원.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이에 앞서 광양만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이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 공장도 최근 착공했습니다. 이번 폐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으로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의 틀을 구축한 포스코는 신산업 투자를 통한 체질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양극재, 전구체, 리튬, 니켈, 리사이클링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차 전지 소재 사업 대표 기업으로. 이는 2차 전지 등을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전라남도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광양만권을 미래 소재 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180만 평 규모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최근 포스코 측이 밝힌 광양과 포항에 대한 투자 계획은 73조 원. 2차 전지 특구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여수의 기업 경기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BSI를 조사한 결과 기준값 100보다 16.2나 낮은 83.8로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상승 등 석유화학 산업의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이 원인이 돼 지역 기업 경기가 3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 관련 업종이 75.7로 전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일반 제조업종도 93.5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지역 기업들은 빚을 내서 근근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건설과 부동산에 집중된 지역 경제 바탕에 기인한 요인이 큰데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체감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와 물가 인상, 소비 심리 침체 여파가 지역 기업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매출은 시들한데 금리 부담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30조 9천억 원. 코로나19 이전엔 2018년 15조 1천억 원에서 2020년 20조 7천억 원, 2021년 26조 원으로 연평균 19%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25.5%로 대기업 13.4%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올 상반기 역시 광주 제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목표했던 사업 실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기업과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에 집중된 지역 경제의 바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또 거기에 관련된 건설업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하락 이런 걸로 해서 지역 경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어렵다라고.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88로 체감 경기가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분기 92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세계 경기 위축과 수출 감소,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이 살아야지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살고 이런다는 생각으로 그 한계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한번 또 지원책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빚으로 버티는데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 곧 다가올 최저임금 여파는 또 어떻게 넘어야 할지. 현재 지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맞닥뜨린 버거운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육지로 떠나면서 갈수록 주민이 줄고 있는 여수의 한 작은 섬마을에 공립유치원이 생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유치원 신설까지 이어졌는데요. 열악한 통학 환경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서 4km 떨어진 섬 대두라도입니다. 마을의 하나뿐인 학교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선생님,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2명이던 전교생이 올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돌산초등학교 대라분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생기면서 3명이 새로 입학한 겁니다. 원래는 빈 교실이었던 곳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대두라도 최초의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 생기기 전 아이들은 편도 2시간의 통학거리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차에서 배로 또다시 버스를 타는 머나먼 통학길에 일주일에 3번만 유치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차 타고 배 타고 또 차 타야 돼요. 이 작은 섬에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건 한 학부모의 간절한 청원글 덕분이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섬에 애들이 이사를 오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벌써부터 인근 섬에서도 입학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 4년 뒤 섬과 육지를 잇는 해상 교량이 완공되면 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열악한 통학 환경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두라도에는 대중교통이 아예 없어 자가용이 있는 학부모가 통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에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에는 대상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대중교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남도교육청은 별도 기준을 신설해 통학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흥군이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상상놀이터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내가 상상하는 만들고 싶은 놀이터란 주제로 어린이 도시재생대학 디자인단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2군데 업체와 우선 협상을 체결했으며 사업 기간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으로 기발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출해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생후 6일 만에 숨진 딸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린 30대 친모가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흰옷을 입은 한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한 손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윽고 한 장소에 종량제 봉투를 버립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생후 6일 만에 죽었는데 그 시신을 버린 사실이 5년 만에 드러나 경찰 앞에서 당시를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후 6일 된 아기를 왜 유기하신 건가요, 선생님? 죄책감을 따로 안 들렸어요. 31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8년 4월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된 딸을 홀로 남겨둔 채 3시간가량 외출했는데
돌아와 보니 겉삭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질식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는 새벽 시간 아이의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자택 바로 앞에 있는 이곳 쓰레기 수거함 인근에 버렸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남아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자치단체가 김 씨를 추궁하기 시작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전수조사에 나선 공무원에게 친모 김 씨는 아이를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말했지만 정작 친정아버지는 공무원에게 딸이 임신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아빠는 안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 건지 놀랬죠. 왜냐면 얘기 난지도 몰랐고 자수한다는 이야기는 먼저 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해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왔다며 친부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소재가 확인된 미신고 아동은 10명, 아직 확인되지 못한 아동은 모두 43명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깡통 전세를 양산해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범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45명으로부터 보증금 68억 원을 챙긴 혐의로 56살 남성과 49살 아내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로 전세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무더위 속 여름 대표 간식 아이스크림 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진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아이스크림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98로 전년 동월 대비 9.4% 상승했으며 지난 5월 상승폭은 5.9%였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부터 군청과 읍면 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우산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민원인들을 위해 500여 개의 노란 우산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천한 직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적극 행정직원의 우수 사례에는 졸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모바일 출입카드 도입 등이 꼽혔습니다. 전남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비는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내일 오전 중 그치겠지만 고흥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 아침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낮 기온 최고 30도까지 높아지겠는데요. 높은 습도와 함께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고흥 23도, 순천 24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고흥 28도, 광양 30도, 순천은 29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슷한 기온 분포와 함께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산하 전남기본사회위원회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는 오늘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심어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등 3대 정책 기조를 제시하며 전국 광역시도위원회 가운데 첫 발대식을 갖고 전남 22개 시군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전남기본사회위원회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공동자원을 활용해 정책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0일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시립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기존에 제공받던 2만여 종의 소장형 전자책과 1,200여 종의 오디오북 이외에 추가로 구독형 전자책 7만여 종과 오디오북 1,500여 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